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동안 쌓아온 건강이 무너져 있다면,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노후를 평온하고 여유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이후 삶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와 동료는 줄어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현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6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과 함께 월급이 끊기자 마치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존재가 희미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인생이 달라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강이 흔들립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셋째, 경제적 기반이 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노년의 삶은 불안과 고립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70대 부부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보다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은 대신 돈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 짧지만 그 속에는 노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먼저 해야 할 준비를 한다면 비참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길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60대 이후 인생이 왜 급변하는지, 그리고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통해 60대 이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한 61세 남성은 퇴직 후 집에 머무르며 하루하루가 낯설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진 직장에서 내가 필요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세상과 끊어진 것 같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퇴직과 동시에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한 67세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 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노년의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되고 그 외로움은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몇 갭이 피우는 것과 비슷한 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60대 이후 삶은 단순히 나이 듦이 아니라 삶의 무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이런 변화를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연락하던 친구가 하나둘 줄어든다.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진다. 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노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것부터
돌보아야 한다. 노년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곁에 있는 변화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지혜와 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6세 남성은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경기 불황이 오자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언제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젠 몸도 따라주지 않고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재기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준비 없는 노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70세 여성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온 힘을 쏟느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잃고 수입이 끊기자 그녀는 처음으로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텅 비어 있더군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준비를 끝내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날 벌어 그날 쓰며 살아온 세월이 결국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이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겐, 재앙으로 준비한 자에겐 기회로 다가온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노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기회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은 괜찮다, 나중에 준비하지 뭐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내 이름으로 된 저축을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 작은 발걸음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 사례들에서 이어져 철학자와 전문가들이 전한 현명한 지혜와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지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행복도 매일 쌓는 습관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65세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일도 없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하루 일기를 쓰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미 없어 보였지만 몇 달 지나자 삶이 다시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의 무너짐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방치가 쌓여 삶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다시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공자는 사람은 가까운 것부터 돌보아야 한다라 했습니다. 노후의 지혜도 먼 미래가 아닌 오늘 곁의 일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내 건강을 챙기고 내 통장을 확인하며 내 곁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노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사람과의 만남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습관이 쌓이면 노년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책을 읽고 걷고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의 작은 습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지혜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면 현실적 준비는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소 생활비를 꼭 계산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종이에 직접 써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피곤해한다며 미룹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이 노후의 불안을 줄입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결국 돈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70세 어르신은 20분 운동은 약을 줄이고 웃음을 늘려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걷기 습관이 병원비를 줄이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셋째, 관계 관리입니다. 노후의 고통 절반은 외로움에서 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한 할머니는 나는 이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왜냐면 옆집과 반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관계가 얼마나 큰 재산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펜을 들어 생활비를 계산하고 신발을 신고 10분이라도 걸어보고 전화기를 들고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의무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노후 준비의 의무는 바로 오늘의 작은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이 준비를 이어가기 위해 마음을 지탱해 줄 정신적 지혜와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은 돈과 건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늘 하룻밤 먹고 해가 뜨고 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행복이란 욕망을 제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욕망은 노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한 분은 70세의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큰 상실감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웃 모임에 나가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다시 돌아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니 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태도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돈과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노후의 모습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생각이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인생은 급변한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노후를 막연히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없으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셋째, 경제적 기반은 약해지고 생활비 부담은 커집니다. 넷째, 잘못된 습관과 방치가 삶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이 5가지 진실은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지만 동시에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비참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한 68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노후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도 사회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종이를 꺼내 내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고 계십니까? 비참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따뜻한 노후입니까? 선택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단단하고 더 평안하며 더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